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가족이 이사를 왔다. 그들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꾸며 이곳에 정착하기로 했다. 그들이 이사 온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마을에서도 가장 오래된 집 중 하나였다. 흉가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집값이 저렴했기에 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곳에 머물기로 했다. 첫날 밤 가족은 짐을 풀고 각자 방에 들었다. 아이들은 새로 이사 온 집이 신기한지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장난을 쳤고 부모님은 이러한 아이들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다. 하지만 밤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아이들의 불평에 부모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음을 염려하며 다독이고 잠에 들게 했다. 그러나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집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다. 마치 한겨울의 찬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듯했다. 잠에서 깬 어머니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녀는 갑자기 거실 구석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녀는 불을 켜보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은 이상 야릇한 꿈을 꿨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가 같은 꿈을 꿨다는 것을 알고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무언가가 이 가족을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어머니는 갑자기 가위에 눌린 듯 숨지길 수 없었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낮이 되자 그들은 이상한 경험을 잊으려 노력했고 마을 주민들에게 이 집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다. 오래전 그 집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만이 무성할 뿐 아무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며칠 뒤 그 가족은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소리는 집 안 어딘가에서 나는 것이 분명했고 그들은 그 소리를 쫓아 집 안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그들은 집 뒤편에 작은 창고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손전등을 들고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물건들과 먼지가 쌓인 가구들 사이로 낡은 사진첩이 있었다. 사진첩을 열어본 순간 그들은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똑같은 배경에서 찍힌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더욱 경악한 것은 그 사진 아래에 쓴 날짜가 몇십 년 전인데도 그들이 가져온 가족 사진과 동일한 구도와 형식으로 찍힌 것이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마치 그들인 마냥 그곳에는 그들의 얼굴과 비슷한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다. 그제야 알 수 있었다. 그 집은 몇 년마다 가족이 이사와서 같은 경험을 하다가 결국 사라지는 집이었다. 충격에 휩싸인 가족은 급히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기고 새벽녘에 집을 빠져나왔다. 마을을 떠나며 그들은 차창 밖으로 다시 한번 그 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순간 그 집 앞에 자신들을 배웅하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누군지는 결국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었고 그들이 빠져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집은 몇 달 후 또다시 새 가족이 입주할 때까지 비워져 있었다. 그렇게 그 지방의 오래된 집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무서운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잊혀진 방이라는 제목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어 온 공포썰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한 민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처음으로 혼자 살아야 한다는 신선함과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원룸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위치도 좋았기 때문에 금방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집 내부는 깔끔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관 입구 옆에 작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반쯤 막혀 있었고 집주인은 그 문이 오래된 창고로 연결되어 있어 필요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민수는 새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그 작은 문이 떠올랐습니다. 문은 조용히 그곳에 있었지만 마치 자신을 열어달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호기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문을 열자 냉기와 함께 먼지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창고는 생각보다 더 깊었고 안에는 오래된 책과 버려진
가구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 멀리 구석에 놓인 낡고 허름한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일기장이 왠지 모르게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집어 들어 먼지를 털어낸 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일기장의 주인은 정미라는 이름의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민수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페이지는 평범한 대학생이 일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정미의 글은 점점 불안정하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밤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썼습니다.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이 일기를 읽고 있을 때도 그 창고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몇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정민은 자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모든 것이 그 작은 문 뒤에서 시작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민수는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거울을 볼 때마다 누군가 등 뒤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그 원룸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짐을 싸서 마지막으로 방을 나서던 날 그 작은 문은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 살짝 열린 상태로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름 끼치는 기운에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민수는 종종 그 방에 관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 작은 문이 열리고 정미라는 이름의 여학생이 울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그 방에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가 인터넷에 그 경험을 올리며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허구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방에 정말로 무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때때로 그 작은 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듣곤 합니다. 과연 그 방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긴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얽힌 진실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방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여름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긴 글에서 시작됩니다. 글쓴이는 대학생 시절에 있었던 소름 끼치는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친구들과 함께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은 시원한 계곡물과 아름다운 산세로 유명했지만 밤이면 오싹한 기운이 맴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펜션 주인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장승이 이 근방을 지키고 있어 가끔 장승을 건드리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 첫날은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서 수영을 하고 바비큐 파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숲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고 바람도 거의 없었는데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날 친구 중 한 명이 근처 마을로 장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나머지 사람들이 찾으러 나섰습니다. 마을길로 내려가다 보니 친구가 벤치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겨우 그를 펜션으로 데려왔고 몇 시간 후에야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가던 중 길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숲을 헤매다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장승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소 지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친구는 갑작스러운 공포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지팡이 같은 것을 휘두르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 즉시 친구는 의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온 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항상 낮은 속삭임이 들렸고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지쳐갔고 모두 피로와 불안감에 휩싸여갔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 되어서야 모든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글쓴이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펜션 밖으로 나갔고
그동안 계속 신경 쓰였던 장승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승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펜션 주인의 목소리였지만 그는 이미 마을에 내려가 부를 것을 터 그 순간 글쓴이는 자신이 지금 잘못된 곳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외부인을 경계하는 영적 존재들이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장승은 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방어막이었고 함부로 가까이 가는 자는 그들의 세계로 끌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펜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는 그 숲속 펜션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여행 후 글쓴이와 친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가끔씩 누군가 그때 장승 근처에서 봤던 흰 옷을 입은 사람을 꿈속에서 본다고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기프트 박스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누군가가 전해줍니다. 끝나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여전히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